한국 방산이 세계 전장을 흔드는 순간은 언제나 남들과 다른 사이즈의 숫자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안보지형의 최전선으로 분류되는 폴란드가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체계 1000부를 단순히 사들이는 수준을 넘어 탄약 생산에만 약 5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한다는 신호가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한 나라의 무기 구매 뉴스가 아니라 전쟁 준비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데이터로 읽힙니다. 최근 유럽 방산 시장을 추적해온 주요 외신들은 공통적으로 발사대 숫자보다 탄약 보유량이라는 키워드를 반복해왔고, 그 결론이 폴란드의 결정으로 수치화되고 있습니다. 해외 안보 분석 기사들이 주목한 지점은 발주 금액의 크기가 아닙니다. 바로 생산 방식이 바뀐 부분입니다. 폴란드는 이미 천무 발사대를 호마르케라는 명칭으로 빠르게 야전 배치했고, 이제는 전시에 가장 먼저 고갈되는 유도 로켓과 전술급 탄약을 자국에서 대량 생산하겠다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로이터와 파이낸셜 타임스가 최근 유럽 군수 조달 흐름을 분석하며 강조한 대목도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서방 진영이 확인한 경우는 명확합니다. 발사체계는 도입하면 끝이지만 탄약은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변수로 전환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폴란드 군비청과 현지 방산업체 WB그룹이 추진 중인 천무 탄약 현지 생산 계약은 의미가 달라집니다. 현지 언론이 언급한 계약 규모는 약 120억 주어치, 한화 기준 약 4조 8천억 원 수준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발사대 면문을 추가로 도입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사거리 약 80km급 유도 로켓 CGR 계열을 시작으로 수천 발 단위의 탄약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입니다. 즉 폴란드는 전쟁이 길어질수록 강해지는 구조를 선택한 셈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탄약이 폴란드의 독자 개발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설계와 유도 신뢰성 검증의 중심에는 한국이 수년간 축적해온 실사격 데이터와 운용 경험이 깔려 있습니다. 천무는 다연장 로켓이면서도 단일 탄종에 의존하지 않고 유도 로켓부터 전술 탄도급까지 모듈화된 포드를 운용하는 구조를 채택해왔습니다. 이 점에서 미국의 하이마스와는 다른 철학을 보여주며 전면전을 염두에 둔 국가들이 비싼 한 발보다 확보 가능한 물량을 먼저 계산하게 만드는 체계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 방산에 보이지 않는 경쟁력이 드러납니다. 천무 개발 과정에서 한국은 단순히 발사대 성능만을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탄약 생산성과 보급 구조까지 동시에 설계해왔습니다. 고속 연속 발사 시 발생하는 발사관 열관리, 유도 로켓의 CP 오차 축소, GPS 재밍 환경에서의 관성 보정 알고리즘 등은 시험장에서 수천 발 단위의 실사격 데이터를 통해 다듬어졌습니다. 이 축적된 데이터가 없었다면 폴란드가 자국 생산이라는 고난도 선택을 이렇게 빠르게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파급력입니다. 폴란드는 이미 발트 3국과 북유럽 국가들로 이어지는 전력 허브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핀란드가 천무 도입을 확정하거나 검토하는 배경에는 폴란드에서 생산되는 탄약이라는 현실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발사대는 한국에서 들여오되 탄약을 유럽 내에서 조달할 수 있다면 전시 지속 능력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외신들이 이번 계약을 단순 구매가 아닌 전력 생태계 구축으로 해석하는 이유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이 장면은 더욱 상징적입니다. 미국이 주도해온 로켓 포병 시장에서 한국 체계가 가격과 성능을 넘어 공급 안정성이라는 마지막 관문까지 넘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마스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입증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탄약 생산 능력의 한계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폴란드의 선택은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던집니다. 전쟁은 무기의 우열이 아니라 누가 끝까지 쏠 수 있는가의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조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한국은 발사체 설계, 유도 알고리즘, 발사 제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폴란드는 화약과 추진제, 대량 생산 설비를 담당하는 분원 모델입니다. 폴란드는 이미 유럽 최대 수준의 군용 화약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물량은 미국에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만 톤 단위의 추진제 생산 능력을 가진 국가가 완성 탄약까지 수직 계열화할 경우
단가는 구조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지 분석에서는 폴란드 생산 로켓의 장기 단가가 미국산 대비 30% 이상 낮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지점에서 비교 대상은 자연스럽게 하이마스로 이어집니다. 하이마스는 전술적 성능은 검증됐지만 로켓 탄약 생산 능력은 여전히 병목으로 지적됩니다. 공개된 미 의회 자료를 종합하면 GMLRS 계열의 연간 생산량은 증산 이후에도 1만 발 내외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우크라이나 지원과 미 군비축을 동시에 충족시키기에는 빠듯한 수치입니다. 반면 폴란드는 자국 수요를 넘어 연간 수만 발 생산을 목표로 하는 구조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이번에 선택한 것은 얼마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얼마나 오래 생산하느냐에 대한 계산입니다. 현지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사업의 핵심 성과 지표는 연간 생산 능력입니다. 폴란드 군비청이 설정한 내부 목표는 초기 단계에서 연간 수천 발, 안정화 이후에는 연간 1만 발 이상 생산이 가능한 로켓 탄약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발성 계약이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을 바라본 장기 운영 전제를 깔고 나온 수치입니다. 단순 누적 계산만 해도 10년 운영 기준 확보 물량은 10만 발 단위로 올라갑니다. 이 물량은 폴란드군 단독 소비를 전제로 한 수치가 아닙니다. 폴란드가 추진 중인 구조는 나토 동부 전선 국가들이 동일 규격의 다연장 체계를 사용할 경우 탄약을 공동 조달 공급할 수 있는 허브 역할입니다. 실제로 발트 3국과 북유럽 일부 국가는 전시 상황에서 자국 내 대량 생산이 어렵다는 점을 이미 내부 문서에서 인정한 상태이며 폴란드 대 생산 거점을 활용하는 시나리오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우 폴란드의 연간 생산량 가운데 상당 비율이 외부 수요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생산 일정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현지 방산업계 분석에 따르면 설비 구축과 시범 생산을 거쳐 실제 양산 체계가 완성되는 시점은 계약 체결 이후 약 24에서 30개월로 예상됩니다. 이는 유럽 평균 방산 생산 전환 속도와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중심의 기존 로켓 포병 탄약 증상 계획이 4에서 5년 단위로 설정된 것과 대비됩니다. 폴란드는 이 시간 격차를 전력 격차로 인식하고 있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선택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폴란드가 우선적으로 현지 생산을 추진하는 시지아어 080 계열은 사거리 약 80km급 유도 로켓으로 천무 발사대 1문당 최대 12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가 도입을 확정한 호마르케이 발사대 수량이 200문 이상으로 알려진 점을 감안하면 기본 장전분만 계산해도 2,400발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훈련용 소모, 비축 물량, 전시 소모량까지 포함하면 초기 목표 수량이 수만 발로 설정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계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루 수백 발 단위의 로켓이 소모됐다는 전장 데이터는 이러한 판단을 더욱 현실적으로 만듭니다. 이 생산 사업의 핵심 파트너인 WB그룹은 기존 국영방상위협과 달리 민간 중심의 생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WB그룹은 자폭 드론과 무인체계 양산 경험을 통해 공정자동화와 대량 생산 노하우를 축적해왔고 이 경험이 로켓 탄약 조립 라인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지 산업 분석에서는 초기 부품 국산화율이 약 40에서 50% 수준에서 시작해 3에서 5년 내 70% 이상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조립이 아니라 추진제 충전과 탄도 조립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결국 이번 계약의 본질은 무기 성능 경쟁이 아니라 지속력 경쟁입니다. 발사대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쏠 수 있는지가 전력의 기준이 된 전장에서 폴란드는 한국과 함께 가장 현실적인 해답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폴란드군 전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유럽 전장 전체의 계산 방식을 바꾸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25년 6월 6일 K-하이마스 개발로 대박난다 영상입니다. 대한민국이 또다시 방산 강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천무 다연장 로켓을 기반으로 한 신형 K-하이마스 체계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제는 미군의 전설적 무기인 하이마스와 정면 대결할 수준으로 개발된 이 시스템은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전역과 캐나다, 호주까지 수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독점하던 장거리 다연장 시장에서 한국이 점차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천무의 뛰어난 성능 덕분입니다. 천무는 기존 하이마스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거리와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 개발되는 160km급과 300km급 로켓하는 미군의 하이마스가 운영하는 80에서 90km급 로켓을 훌쩍 넘어서는 압도적 성능으로 무장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소식은 이제 천무가 단순히 지상 목표뿐 아니라 해상에서도 그 증가를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신형 K-하이마스는 대합 탄도미사일까지 운용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바다 위 움직이는 함정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복합유도 시스템을 갖추면서 이제적의 해상 전력까지 원거리에서 정밀하게 무력화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 공개된 K-하이마스는 기존 천무의 단점으로 지적된 항공수송 문제까지 해결했습니다. 발사포드를 2개에서 하나로 축소하고 전체 구조를 경량화하면서 C-130 허큘리스 같은 수송기로도 신속히 이동 및 전개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즉, 언제 어디서든 빠르게 투입 가능한 진정한 전략 무기로 자리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러시아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폴란드나 발트상국에서는 K-하이마스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무기 공급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제공하는 확실한 성능과 빠른 공급 능력은 유럽 각국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강력한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이 개발한 K-하이마스가 향후 5년 내로 유럽 전체 다연장 시장의 10%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이미 K-9자주포 등 다른 방산 수출 사례에서 증명된 한국의 저력이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다는 확실한 근거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히 무기 수출국이 아닌 세계 군사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전략적 강국으로 우뚝 서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빠른 속도로 발전한 천무 다연장 체계화위를 기반으로 새롭게 공개된 K-하이마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천무를 하이마스처럼 하나의 발사 차량만으로 단시간에 다양한 탄도를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매력입니다. 이로써 장거리 지상 표적 타격은 물론 해상 표적까지 정밀하게 공격할 수 있는 대함 탄도미사일 기능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유럽과 북미 등 여러 지역에서 천무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 장거리 로켓 시장에 지각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포병 전력의 현대화라는 세계적 추세가 맞물리면서 한국산 무기 체계가 기존 미국산 무기들과 정면으로 경쟁하는 구도가 점차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는 경량화된 발사대와 우수한 기동성을 자랑하지만 실제로 사거리 연장과 대함 타격을 지원하는 추가 탄약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 하이마스가 운용하는 미사일은 특정 목표물만 공격하는데 특화되어 왔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이에 반해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천무 계열은 80km에서 최대 300km 그리고 더 나아가 400km급 확장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어 하이마스를 넘어서는 정밀 타격 플랫폼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량적 지표를 짚어보겠습니다. 유럽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대략적인 무기 도입 소유를 가정해보면 서유럽과 동유럽 여러 국가가 총 200문 이상의 장거리 로켓 시스템을 새로 확보하려 하고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미국 체계만으로는 생산 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산 천무나 그 파생형이 그중 절반 정도인 100문이 수출 계약을 따낼 수 있다면 최소 수억 달러 이상의 잠재적 시장이 열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거리와 탄차고차 범위 등을 종합해봐도 천무가 하이마스에 비해 사거리가 길고 탄차고차도 5m 이하로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어 미래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해병대 혹은 상륙작전에 투입할 무인형 다연장 플랫폼 개발도 시선이 집중되는 분야입니다. 상륙함이나 대형 수송기로 신속하게 전개하여 해안에 가까운 적 함정을 저지하거나 전방 해안을 지키는 육군 해병대 전력의 강력한 화력을 지원하는 개념이 점차 정립되고 있습니다. 기존 천무는 대형 트럭 베이스로 만들어져 기동성이 제한적이었는데 새로 추진 중인 K-하이마스는 차체의 경량화와 포드 축소를 통해 항공 수송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이마스가 기존에 갖고 있던 장점을 따라잡을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사거리 확장과 다양한 탄도 운영 면에서 우위를 보여주겠다는 전략입니다. 수출 관점에서 천무가 다양한 국가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떤 국가들은 장거리 지상 표적뿐 아니라 해상까지 견제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이마스로는 제한된 탄종만 운영할 수 있어 적 함정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미사일로서 기능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면 천무가 새롭게 개발하는 대함 탄도미사일은 현존하는 해상 표적 타격 체계들과 결합돼 해상 위협을 장거리에서 제거하는 수단으로 구상할 전망입니다. 이 모든 연구개발 뒤에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기술적 비화가 존재합니다. 특히 비행 중 공기역학적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밀리에 추진됐던 변형 익형탄체 실험이 대표적입니다. 이 실험은 대함 미사일 버전에서 높은 고도로 상승한 뒤 표적 접근 순간에 예민한 회피 기동을 시도해 명중률을 높이는 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부 연구진은 극저온 추진체 특성을 시험하기 위해 서남권 해역의 은밀한 해상 테스트 구역을 활용했고 초기 단계에선 예상보다 높은 진동이 발생해 체어 알고리즘을 다시 손봐야 했다는 이야기도 내부적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잦은 실패와 보완 과정을 거쳐 공기역학 특성에 대한 최적화가 이뤄지면서 결국 대함 탄도미사일로서의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대량 구매를 통해 천무를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차세대 K-하이마스 체계까지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폴란드는 러시아와 인접해 군사적 위협이 실질적이기에 미사일 전력의 조기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 투입이나 현지 면허 생산 등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독일은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협력해 추진하려던 신형 다연장 사업이 지연되고 이스라엘제 무기로 전환하는 등 혼선을 겪으면서 유로 하이마스 프로젝트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 상황은 오히려 한국산 무기에게 기회가 될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들도 최근 나토 가입 이슈로 인해 급격한 국방 증강이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산 무기를 무조건적으로 들여오기엔 절차적 시간과 정치적 갈등 요소가 있으며 자국의 다양한 전략 무기 체계와 호환을 고려해야 한다는 부담도 안고 있습니다. 이때 천무가 보유한 다목적 로켓과 탄도미사일 운영 능력은 큰 이점이 됩니다. 짧은 시간 내 대량 공격이 가능하고 포드 교체만으로 다양한 표적에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나 호주처럼 광대한 영토를 보유한 국가에서도 하이마스 또는 그에 준하는 로켓 시스템 확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활한 지역에서 분산 전개하는 부대 특성상 공중수송 능력이 뛰어난 장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하이마스의 뒤를 이을 K-하이마스가 이들에게도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은 이미 한국 방산업체와 협력해 K9 자주포 등을 시험하고 있는데 화력 자립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천무 계열 무기를 추가로 도입하면 상호 운용성 면에서도 상당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이마스와 직접적인 경쟁력을 비교할 때 천무는 장거리 탄약의 다양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전반적인 유지비도 미국산 무기보다 다소 낮은 편으로 추정됩니다. 해외 시장에서 운용성과 유지 비용을 하나의 패키지로 엮어서 홍보하면 단순 도입 가격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개발진들은 전자광학 장비와 위성 기반 유도 기술까지 한꺼번에 업그레이드해 나가며 상대적 가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세계 무기 시장에서 K방산의 존재감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탄도미사일급 로켓을 상업용으로 판매할 수 있는 나라는 흔치 않아 한국이 점차 독자 기술력으로 이 장벽을 뚫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일각에서는 향후 10년 안에 천무 계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다연장 분야 전체의 1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기존의 러시아제 스메르치 계열이나 중국산 AR 시리즈 등을 방출하던 일부 개발도상국이 한국산 무기를 교체 도입하면서 연쇄적으로 천무 시장을 확장해 나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말도 나옵니다. 정리하자면 천무의 다단계 개발과 차세대 무인 상륙형 콤팩트형 K-하이마스 플랫폼은 세계 장거리 로켓 시장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이마스가 지배하던 시장의 높은 사거리, 복합 유도, 대함 탄도 기능까지 제공하는 천무가 무섭게 추격하는 형국입니다. 사거리 80km, 160km, 300km 그 이상까지 확장하며 정밀유도폭은 5m 이하로 좁혀질 가능성까지 열어둔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하이마스와 대등하거나 일부 기능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북미와 유럽의 정치적 갈등이나 무기 공급 지연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산 무기가 빠르게 추가 물량을 채워줄 수 있다는 점도 강력한 이점입니다.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천무 계열은 미국산 하이마스에 버금가는 글로벌 베스트셀러 무기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듯 천무의 지속적 개량과 차세대 플랫폼으로의 진화는 수출 확대와 함께 대한민국 포병 전력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열쇠입니다. 빠른 전개, 뛰어난 유도 기술, 다양한 목표에 대한 공격 능력, 가격 경쟁력 등 모든 요소가 고루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가까운 미래의 하이마스를 넘어서는 로켓 전력 강국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